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식량 위기에 처한 지금 매일같이 굶주림에 맞서는 땅, 파키스탄. 하지만 그 거칠고 메마른 땅 위에 조용히 기적을 피워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에서 온 씨감자와 이름 없는 연구원들. 대체 한국은 이 땅에 무엇을 심었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이 삶을 바꾸게 된 걸까요? 그리고 한 미국 여성이 이 현장을 보고 눈물을 흘린 이유는 그녀는 말문이 막혔다. 한때 죽음의 계곡이라 불리던 그 땅에서 누군가는 맨손으로 기적을 키우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농업을 단순히 생계 수단이 아니라 인류의 희망이라고 믿는 한 여성의 경험에서 시작됩니다. 주인공은 미국 농림부에서 12년간 국제농업개발 프로젝트를 총괄했던 농업 전문가 레이첼 리버스. 그녀는 여러 나라를 돌며 수많은 현장을 경험했지만 파키스탄 북부에서 마주한 작은 감자 하나의 기적은 그녀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았습니다. 처음엔 그냥 평범한 현장 출장일 뿐이었어요. 레이첼은 미국의 국책농업기술 파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파키스탄을 찾았습니다. 그 나라의 현실은 그녀가 아는 어느 나라보다 처참했습니다. 전국 인구의 절반이 식량안보 위기 상태였어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전체 인구의 6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죠. 사람들이 땅을 갈고 씨앗을 심는데 정작 식탁엔 밥이 없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노력은 있는데 결과가 없는 농업. 그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기술과 인프라의 부재. 저는 그런 나라들을 많이 봐왔어요. 하지만 파키스탄은 그 중에서도 가장 절망적인 편이었죠. 특히 씨감자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걸 봤을 땐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감자는 쌀, 밀, 옥수수와 함께 세계 4대 식량 작물 중 하나입니다. 파키스탄 사람들은 감자를 두 번째 쌀이라고 부를 정도로 자주 먹습니다. 하지만 바이러스에 취약한 감자를 제대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습니다. 감자 자체보다 더 중요한 씨감자를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절망적인 땅에 한국의 기술이 뿌리를 내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레이첼은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기껏해야 온실 몇 개 지어놓은 수준이겠지 하고 생각했죠. 하지만 한국 정부와 파키스탄 정부가 4년간 합작해 완성한 수경재배형 씨감자. 온실 단지는 그녀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8월 7일 파키스탄 길기트 발티스탄 지역. 고도 2,500m의 고랭지 지역에 한국형 온실 이동. 그리고 감자를 바이러스로부터 지키기 위한 망실 하우스 32동이 완공됐다는 소식을 들은 그날. 레이첼은 직접 현장을 찾았습니다. 거기서 저는 한국농촌진흥청이 운영하는 코피아 센터를 만났고 그들이 전수한 수경재배 씨감자 기술이 어떻게 이 거친 사막에서 희망이 되어 자라나는지 직접 눈으로 봤어요. 한국이 제공한 기술의 핵심은 무병 씨감자 생산. 바이러스가 없는 조직 배양 감자묘를 키워 깨끗한 씨감자를 대량 생산하는 이 기술은 한국이 세계 최초로 실용화한 방식입니다. 게다가 땅이 아닌 물과 영양액으로 키우는 수경재배 기술까지 함께 도입돼 병해충 피해도 거의 없고 생산성은 2배 이상 향상됩니다. 놀라운 건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한국에서 파견된 연구원들은 단순히 기술만 전수한 것이 아니라 현지 연구원들이 스스로 감자를 키우고 기술을 응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현장을 지켜본 레이첼은 말 그대로 울컥했습니다. 그날 저는 생전 처음으로 감자를 보고 울었습니다. 바로 눈앞에 한국의 기술과 파키스탄 사람들의 손끝에서 자라난 감자가 국가 식량 위기를 극복할 희망이 되어 자라고 있었기 때문이죠. 가끔은요, 작고 평범한 무언가가 전 세계를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잊고 사는 것 같아요. 감자를 보며 눈물 흘리던 그 순간, 레이첼은 또 다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번엔 한국 벼소가 파키스탄에 왔대요. 유전적으로 개량된 씨수소가 파키스탄에 도착해서 우유의 품질을 바꿔놓고 있대요. 그 말을 들은 레이첼은 다시 한번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의 감자, 그리고 한국의 젖소. 어쩌면 이 나라를 구할 마지막 희망은 동쪽에서 불어오는 조용한 바람이 아닐까? 그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본 건 단순한 기술 이전이 아니었어요. 그건 희망의 씨앗을 함께 심는 아름다운 동행이었어요. 아프리카에서 남미까지 기후 위기와 식량 불안에 시달리는 수많은 나라들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그녀는 미국에서도 꽤 보수적인 인물이었다. 서구의 농업 기술이 세계 최고라는 믿음이 강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유럽, 미국, 캐나다 정도가 선진 농업 국가였다. 한국요? 그냥 도시화 잘된 나라 아니에요? 처음 한국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녀는 웃으며 되물었다. 그러던 중 2023년 말 그녀는 본인의 의지와는 조금 다른 이유로 파키스탄 파견을 받았다. 정말 가기 싫었어요. 더운 나라, 끝없는 사막, 불안정한 정세. 그런 곳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싶었죠. 하지만 파견 사유에는 묘한 문장이 있었다. 한국의 농업기술 협력 사례 현장 참관 및 평가. 응, 한국이 파키스탄에 농업 기술을 전했다고? 순간 그녀의 전문성이 반응했다. 그녀는 궁금해졌다. 도대체 한국이 뭘 했길래 내가 이걸 직접 확인하러 가야 하지? 그렇게 시작된 12시간의 비행. 인천에서 라오르, 그리고 라오르에서 다시 북쪽으로 험준한 길을 따라 차로 무려 10시간을 달려 도착한 그곳. 길기트발티스탄. 도착하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도시가 아니라 산악지대였고 사람들 표정은 밝고 생각보다 잘 정비된 도로에 관공서 간판에 한글까지 써 있는 걸 보고 이게 정말 파키스탄 맞아?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녀를 맞이한 건 코피아 파키스탄 센터장인 이준호 박사였다. 이 박사는 충남대학교에서 식물병리학을 전공하고 농촌진흥청을 통해 파견된 베테랑 농업기술 전문가였다. 레이첼 박사님, 여기서 우리가 바꾸고 싶은 건 단순한 감자 수확량이 아니에요. 그의 첫마디는 의미심장했다. 우리는 파키스탄의 농업 자립을 심고 있어요. 그녀는 처음엔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들었다. 그저 기술 몇 개 가르쳐주고 돌아가는 전형적인 ODA 모델일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온실 내부에 들어선 순간 그녀는 숨을 멈췄다. 거기에는 바이러스 프리지형 감자묘가 촉촉한 수분을 머금은 수경배지 위에서 건강하게 잎을 펼치고 있었다. 저는 진짜 농업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그걸 본 순간 제 지식이 틀렸다는 걸 직감했어요. 지형시 감자는 무병의 시작점이다. 이 감자가 바로 국내 감자 산업의 뿌리를 이루는 존재였다. 한국은 이 씨 감자 기술을 20여 년간 개발했고 결국 자체 바이러스 정화부터 대량 생산까지 시스템을 완성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기술이 고스란히 파키스탄 땅에 그대로 옮겨져 있었다는 것이다. 보통은 기술 전수가 아니라 기술 일부만 제공해요. 그런데 여기는 한국이 보유한 전체 감자 생산 체계가 수경 온실, 조직 배양실, 망실하우스, 고랭지, 테스트밭까지 완벽하게 복제되어 있더라고요. 이건 정말 본 적 없는 방식이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 중 절반 이상이 파키스탄 현지인이었다. 이들은 한국에서 6개월간 교육을 받고 돌아온 이들로 이제는 코피아 연구원 없이도 자체 생산이 가능한 수준에 도달했다. 그걸 보는 순간 전 눈앞에서 기술의 독립을 목격한 기분이었어요. 특히나 그녀의 마음을 가장 움직인 건 한 파키스탄 청년의 이야기였다. 그의 이름은 나딤. 본래 라오르 외곽에서 농사를 짓던 집안 출신으로 3년 전까지만 해도 가족 모두가 식량 쿠폰에 의존해 살아가던 상태였다. 그런데 지금 그는 한국형 감자묘 조직배 양실에서 실험 책임자예요. 그리고 자신의 마을에 첫 감자 영농조합을 만들겠다고 하더군요. 레이첼은 나딤에게 물었다. 왜 그렇게 감자에 인생을 걸어요? 그가 웃으며 대답했다. 감자는 우리를 먹여 살려요. 그런데 한국은 그 감자를 어떻게 지킬지를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을 따라가고 싶어요. 레이첼은 다시 충격을 받았다. 서구의 농업기술은 항상 솔루션을 제공한다. 하지만 한국은 함께 성장하는 방법을 전수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가는 길. 레이첼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내가 왜 이제야 한국을 알게 된 걸까? 그녀는 다음날 일정으로 한국의 젖소 유전자 개량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했지만 이미 그녀의 마음은 감자밭에 남겨져 있었다. 그곳엔 기술보다 값진 사람을 믿고 함께하는 진짜 농업의 미래가 있었기 때문이다. 레이첼은 길기트발티스탄에서의 충격적인 현장 체험 이후 완전히 새로운 시선으로 K농업을 바라보게 되었다. 한국은 파키스탄에 감자 기술을 전수한 것이 아니라 한 나라의 식량 자립을 위한 철학과 시스템 전체를 심었다는 것을 체감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의 감탄도 오래가진 않았다.
며칠 뒤 그녀는 길기트에서 약 150km 떨어진 훈자 지역에 위치한 또 다른 테스트 농장을 방문했다. 이곳은 씨감자 온실에서 1차로 생산된 지형 감자를 고랭지밭에 심어 대량 재배 실험을 하고 있는 확산 단계였다. 그런데 현장은 예상과 달리 묘하게 뒤숭숭한 분위기였다. 지형 감자를 이식한 밭은 부분적으로 시들어 있었고 작업자들의 얼굴엔 당혹감이 떠올라 있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레이첼이 물었다. 그러자 현지 농업연구소의 한 기술자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저희가 제시한 관계 방식이 한국 방식과 맞지 않았습니다. 현지 물 사정과 시간대, 습도 조건이 달라서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아무리 우수한 기술이라도 현지화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는 사실을. 실제로 한국의 씨감자 수경 재배 시스템은 습도, 온도, 영양 염료의 농도를 시시각각 조절하는 세밀한 기술이 핵심이었다. 하지만 이곳은 전력 사정이 불안정했고 현장 인력의 관리 능력도 아직 숙련되지 못한 상태였다. 현지 연구진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었다. 한국 방식은 너무 복잡하다. 우린 그 정도 시스템을 유지할 수 없다. 처음부터 간단한 로컬 방식으로 응용했어야 한다. 한국 기술이 정답이라는 믿음에 도전이 들어온 순간이었다. 레이첼 역시 혼란스러웠다. 한국 기술은 훌륭하지만 그걸 그대로 이 땅에 가져오는 게 정말 현명한 방법일까? 그런데 그날 밤 그녀는 센터의 이준호 박사와 단둘이 술잔을 기울이게 되었다. 기술 실패의 부담이 클 법도 했지만 그는 놀랍도록 침착했고 오히려 여유로운 미소를 보였다. 박사님, 왜 아무렇지 않으세요? 지금 실패한 거 아닌가요? 이준호 박사는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요, 오늘이 진짜 첫 번째 성공입니다. 그 말에 레이첼은 멍해졌다. 이 박사는 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설명을 이어갔다. 기술은 원래 현장에서 부딪히며 맞춰가는 겁니다. 한국도 그랬어요. 80년대 초 우리도 일본 기술을 가져왔지만 그대로 쓰지 못했고 결국 한국식으로 바꿔야 했죠. 그는 테이블에 놓인 종이 냅킨을 들고 거기에 이렇게 적었다. 전수가 아니라 공존. 우리가 파키스탄에 심으려는 건 한국 기술이 아니라 함께 해보자는 정신이에요. 우리는 파키스탄 사람들의 방식도 배우고 그 안에 우리의 기술을 녹여 넣을 겁니다. 그 말은 레이첼에게 정수리까지 전율이 일어나는 경험이었다. 그녀는 이 프로젝트를 단순한 기술 원조라고 생각했지만 이들은 협력을 넘어 공감을 심고 있었던 것이었다. 다음 날 센터는 긴급 회의를 열고 기존 한국식 수경재배 온실 중 한 동을 현지 맞춤형 재설계 프로젝트로 전환하기로 했다. 현지 기술진과 함께 물 분사 각도, 영양액 투입 방식, 감자 이식 간격까지 모두 조정하는 새로운 실험이 시작된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센터는 온실 단지 중 20%를 하이브리드 온실로 전환했고 한국 파키스탄 합작 모델이 기술 이전에서 기술 융합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현장 기술자 나딤은 회의 중 이렇게 말했다. 처음엔 한국 기술이 우리를 지배하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함께 농업의 미래를 만들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레이첼은 그 말을 들으며 다시 한번 느꼈다. 한국은 기술을 팔러온 나라가 아니었다. 공감과 협력을 방법이 아니라 방향을 나누러 온 나라였다. 그녀는 미국의 ODA 사업에서 현지 적응형 기술 개발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형식적이었는지를 떠올리며 진짜 기술 전수란 이런 것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실감했다. 한국은 처음부터 완벽한 시스템을 밀어붙인 것이 아니라 현지의 실패를 포용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진짜 자립형 모델을 구축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감자밭에 피어난 시든 줄기조차 다음 실험의 출발점이 되고 있었다. 이날 밤 센터 정원에서 열린 야외 회식 자리에서 레이첼은 한국인 연구원들과 함께 조용히 건배를 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기술은 언어를 초월할 수 없다지만 진심은 기술보다 깊게 전해지는 언어다. 그리고 그날 그녀는 처음으로 한국말로 한마디를 배워 말했다. 같이 갑시다. 이 말이 그녀가 한국 기술과 마음을 이해한 첫 문장이었다. 라호르 공항의 출국장. 레이첼은 비행기 탑승 수속을 앞두고 파키스탄에서 마지막으로 바라본 석양을 사진으로 남기고 있었다. 사진 속에는 붉게 물든 하늘과
멀리서 보이는 한국-파키스탄 농업협력센터의 로고가 함께 담겨 있었다. 정말 돌아가는 거야? 지난 3주간 그녀는 이 땅에서 단순한 출장자나 외부 전문가가 아닌 한 명의 동료로 살아갔다. 파키스탄 현지 농업인들과 땀을 흘리고 한국의 연구진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진짜 기술의 의미를 배워간 시간이었다. 사실 그녀가 이 프로젝트에 처음 참여했을 때만 해도 그녀의 계획은 명확했다. 보고서를 쓰고 결과를 평가하고 미국식 시스템에 이식을 고려할 수 있을지 분석하는 것. 하지만 그녀는 어느 순간부터 노트북을 닫고 감자를 손으로 만지기 시작했다. 센터에서는 지영씨 감자 수확 축제를 앞두고 있었고 현지 마을에서는 나딤을 중심으로 첫 감자 영농조합이 결성됐다. 한국에서 전해진 기술을 바탕으로 자신들만의 시스템을 만들고 싶다는 현지 농업인들의 열망이 가득했다. 이제 우리는 감자 수입국이 아니라 감자 수출국을 꿈꿉니다. 이 말은 축제 현장에서 들려온 훈자 지역 마을 대표의 선언이었다. 그 말은 누구보다 레이첼의 가슴을 울렸다. 그날 밤 마을 광장 한복판에서는 작은 영화 상영회가 열렸다. 주민들과 연구원들이 함께 모여 파키스탄 농업의 변화를 담은 다큐 영상을 감상했다. 영상의 마지막 장면에서 한국인 연구원이 말하는 장면이 있었다. 우리는 씨감자를 심으러 왔지만 사실은 희망을 심으러 온 거예요. 이 땅에서 피어난 건 단순한 작물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법입니다. 그 장면을 본 순간 레이첼의 눈에서는 조용히 눈물이 흘렀다. 이곳에서 자신이 느낀 모든 감정이 이 한 문장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생각했다. 나는 지금까지 기술을 주는 거지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한국은 기술을 함께 키우는 것으로 여긴다. 그 차이는 정말 엄청났다. 한국의 농업기술은 단순히 수치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사람을 중심에 두는 철학, 함께 살자는 마음, 그리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의 진정성이 담겨 있었다. 마지막 날, 센터에서 마련한 작은 환송식이 열렸다. 나딤과 현지 연구진들, 한국인 연구원들 모두가 모여 레이첼을 배웅했다. 이준호 박사가 마지막으로 그녀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다. 그 안에는 작은 감자 하나와 손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다. 편지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레이첼 박사님, 우리는 당신에게 한국을 전할 수 있어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한국을 이해해줘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 감자는 당신이 본 감자들 중 가장 작지만 그 안엔 우리가 나눈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돌아가셔서 이 감자를 보여주세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 바꾼 농업의 기적을요. 그녀는 감자를 조심스럽게 쥐었다. 그 작고 둥근 감자가 마치 심장처럼 손 안에서 뛰는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그녀는 마지막으로 모두에게 말했다. 한국은 그냥 농업 기술 선진국이 아니에요. 한국은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나라예요. 당신들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이제 제 두 번째 고향은 한국입니다.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 창밖으로 보이는 센터 건물의 전등이 여전히 꺼지지 않고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 불빛은 말하는 듯했다. 다음에도 함께 가요. 그녀는 미국에 돌아가서도 그 감자를 유리병 안에 담아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그 감자를 바라보며 매일 다짐한다. 나는 이제 기술을 말하기 전에 사람을 보겠다. 나는 이제 진짜로 협력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이 길을 따라 한국으로, 그리고 파키스탄으로 돌아가겠다. K농업은 누군가에겐 단지 기술이지만 레이첼에겐 삶을 바꾼 이야기였다. 여러분,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마지막으로 1초면 충분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마음 따뜻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 소식이었습니다.